시장에 탐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두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작돼서요.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하락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장기 투자의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4부작 프로그램을 진행을 지금 오늘부터 보내드릴 겁니다. 집 팔고 차 팔아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 전도사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오늘 직접 모시고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는 방법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 대담으로 저희가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는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총 4부작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1시 50분에 총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존리 대표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 계십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주년을 맞아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한 10년 동안 함께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 죄송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10주년도 동시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원래 워낙 장기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하루하루 등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는 좀 말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락폭이 좀 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투자를 제 업으로 삼은 지 한 30년 되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근데 항상 그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걱정이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내가 돈을 얼마큼 잃어버렸구나. 근데 조금만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후 준비거든요. 네네.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돈을 잃어버리는 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네네. 한 발짝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네. 시장은 출렁해야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위험하죠. 그러니까 요새 미국이 이제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다음에 유가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국과 또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 여러 가지 막 어두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을 더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파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도 생겼고 그다음에 IMF도 겪게 됐고 그렇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게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주식이 무작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주식 시장을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잉 오퍼튜니티로 하는 거죠.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지는 주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예.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독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요. 10월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블랙 먼데이도 그랬었고요.
물론 좀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좀 정점에 달했던 건 거의 10월쯤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혹시 10월은 유독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전 우연이라고 생각돼요. 네네. 네, 우연이라고 생각되고 요새 그 떨어지는 거는 특히 미국의 팽주시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뭐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아마존, 구글. 아마존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이유를 찾고 시장을 찾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떨어지니까 또 한국이나 이런 다른 신흥국들은 또 더 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자율은 올리는데 한국이나 다른 대만이나 이런 데가 이자율을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자 역정이 되면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의 이자율 계속 올릴 거고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네거티브한 기운이 많은 거죠. 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패닉했을 때, 막 사람 당황했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기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식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또 성장을 해야지 그렇죠. 예. 자산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내 주식만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발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발달을 해야 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성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나라의 경쟁력이 있어야 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 발전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전반적인 한국이 다음 레벨로 선진국에 들어가서 다음 레벨로 하기 위해서 주시장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네.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한국은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 비해서 창업 네.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많은 여성 고급 인력들, 여성들이 고급 인력들이 그 한국 그 산업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거는 금융 지식이 한국이 금융 문맹률이 아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성들이 그 국가가 다음 레벨로 가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네. 네. 정리해 보자면 젊은이들의 창업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 요인으로 그렇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제가 요인으로 봤을 때 가장 꼽아주신 큰 거예요. 거라고 봅니다. 예.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글쎄요, 국가마다 좀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대학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 창업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네네.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어 해라. 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야 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태어나자부터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국 교육은 뭐냐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의 밑에서 일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네. 그게 치명적인 오류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 되라고 가르치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 졸업생들의 약 40% 50%가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거를 자본주의를 정확히 깨닫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한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해요. 네. 그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좋은 점수 받으라는 교육이 더 이상 한국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정부의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렇게 창업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돈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학교에서 돈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돈을 어떻게 하고 돈이 어떻게 자라고 네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돈을 안 가르쳐요. 돈을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러거나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앞으로의 4차
산업에 들어가서는 최악의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점수 받아라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다양한 부분에 발전하는데 한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 잘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네. 좋은 대학교 가라. 그러니까 최악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창업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앞으로의 우리 한국의 큰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노키아가 파산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핀란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원래 대학생 때 꿈은 다 노키아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들어갈 회사가 없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창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뭐 대기업이 무너져야 될 거를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주식이나 금융교육이나 마찬가지 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공부 못해도 이 세상에 할 거는 너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창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잘하면서 우리 창업하자. 무슨 어떻게 하자.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공부 하나 가지고 유일하게 공부 하나만 네네. 가지고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리키고 리스크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앞으로 한국을 발전시킬 거고 그런 회사들이 창업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고 네네.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주식 투자해서 다 같이 노후 준비가 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투자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오늘 내일 주식 가격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잠 못 자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60살 이상을 찾을 텐데 네네. 내가 30대 40대인데 앞으로 20년이 더 있는데 지금 주가 3% 빠졌다고 해서 나한테 큰 문제가 될까? 네네. 물론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기계처럼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연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떠올려 보니까 애플도 공동 창업자였었고요. 스티브 잡스와 네네. 이제 워즈니아게 다 친구들끼리 하죠. 그렇죠. 아마존도 공동 창업자였었고 예, 그렇죠. 또 다른 성장 기업들 대부분 보면 맞습니다. 또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꼽아주셨던 게 바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 경제 활동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금융기관에 가보거나 아니면 한국 대기업에 가보면 여성의 그런 그 디시전 메이커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네네. 분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인구의 반이고 여성들도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그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력이 경제를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 인력들이 왜 사장되고 있을까? 네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기업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그분들이 들어와야 문화가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면 회사가 훨씬 경쟁력이 생기고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세 가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또 이 기업도 상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자본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 당위적인 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금융시장 발전으로 좀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한국 기업들의 결국은 경쟁력이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조의 시가총액 가치를 했는데 네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거죠. 남성들끼리만 있으니까 더 기회를 볼 수도 없을 네네. 거고 그때 그 문화가 그런 문화로 너무 오랫동안 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없는 거가 되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뭐라 그럴까요? 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문화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사를 많이 바뀌어요. 네. 근데 그 한국도 그렇게 돼야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기업 문화로 변하면 시가총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의 GDP에 네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은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여성 비율을 따져본 적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 네. 확실히 많이 바뀌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원진도 여성들이 많았고 사회이사도 그 3분의 1이 여성이고요. 네네. 그게 저는 그 여성들이 좀 더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변화하는데 우리 이제 굉장히 변화해야 되거든요. 네. 교육제도 변화해야 되고 기업 문화도 변화해야 되고 그 다 한 가지입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한 거예요. 네. 단순히 하나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 정신, 근데 금융 교육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이 다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네네. 그다음에 금융 교육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생 애들이 돈을 벌고 싶어야 되고 네네. 창업을 하고 싶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공식이 딱 하나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될 거다. 절대로 그 공식 갖고 안 돼요. 네네. 그 공식을 깨야 돼요.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할 텐데 좀 저희 맛배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교육에 네. 대해서 또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금융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랜이 필요해요. 네. 우리 한 가정에 야 아빠가 월급이 얼마고 엄마가 얼마를 벌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고 전체적인 그 플랜이 필요하죠. 계획이 필요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죠.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지금도 애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돈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이 너무 그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돈을 벌게 해야 되고요. 네.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돈을 벌어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해야 알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은퇴할 때 알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처럼 5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주식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됐거든요. 한국이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그 돈으로 또 좋은 일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한 철학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사실 그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교육이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긴 해요. 물론 그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는 당연히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거세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저도 어떤 기업의 주주이고요. 뭐 대표님 당연하실 거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업의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의 경영진이 내 은퇴 자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죠. 근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믿음을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죠. 좀 더 문서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라. 네네. 왜냐하면 리만 사태 보니까 실제로 다 그런 게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좀 더 문서화된 것뿐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은 사실 주주의 목소리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이유도 그러고 저희 회사도 했고요. 금융기관이 그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네네. 내가 그 신의 성실을 다해서 여러분들 돈을 관리하겠다. 그 메리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객 때 돈을 모아서
회사에 투자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네. 하겠다 그런 거죠. 그 약속인 거예요. 네. 그러면 금융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죠.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반 투자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액티비스트가 되겠다. 네네. 충분히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기관들이 먼저 하게 하는 거를 뭐랄까요, 밖에서 서포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언제든지 어필할 수 있죠. 그 자산운용사한테요. 네네. 그게 약속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 어필할 수가 있는 제도가 스튜어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총 4부작으로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큰 그림, 과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금융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다음 주 목요일 1시 50분에 존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시 50분, 머리 아픈 종목 고민을 해결하세요. 종목 상담 주챔콜 12시 40분, 시청자와 함께 매수 매도하는 실전 매매 박민영의 스타겟 솔루션. 1시 10분, 영원한 투자 멘토 오마이스타.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게 해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까지 든든한 머니투데이 방송과 소통하며 성공 투자하세요.